자, 그래서 스프링, 자, 이거 스프링 부트입니다. 이거는 스프링 툴슈트에서 할 것입니다. 자, 스프링 툴슈트에서 기존 코드를 서버를 끄고 다 정리하시고요. 자, 클로즈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서버 만듭니다. 프로젝트 이름 백엔드. 그리고 이번에 만드는 프로젝트를 리액트랑 연동할 때도 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랑 연동할 때도 쓸 겁니다. 이게 API를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다양한 외부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백엔드라고 하시고요. 백엔드. 패키지 이름 com example 백엔드. 자, 프로젝트 이름 백엔드, 패키지 com example 백엔드요. 넥스트. 자, 이 라이브러리는요,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롬복,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 JDBC, 마이바티스, MySQL. 이번에는 MySQL 해볼게요. MySQL. 오라클이 아니고 MySQL이요. 스프링 웹. JDBC. 이렇게요. 6개 체크하세요. 피니시.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툴체인 늘어나죠. 툴체인 늘어나면은 여기 빌드.그래드 열어서 라인 한 줄 추가하고 리프레시 하면 되죠. 빌드.그래드 추가하고 저장 그래드 리프레시. 그러면 에러가 사라지게 되죠. 빌드.그래들입니다. 빌드.그래들에 의존성을 추가하게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는 우리가 JSP를 안 만들어요. 하지만 일단 그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JSP하고 파일 업로드.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뷰JS에서 파일 첨부도 하게 할 거예요. 상품 관리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죠? 얘네들을 추가하십시오. 빌드.그래들. 자, 얘네 이제 JSP 파일 업로드 가져와서 저장하고 리프레시. 자, 그럼 이제 설정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를 여세요. 거기에 이제 이 설정을 합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MySQL이에요. MySQL 드라이버, DB 웹, ID 패스워드, 유저 1234. 그리고 JSP는 쓰진 않을 거지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MySQL 드라이버, MySQL DB는 웹 계정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최대 사이즈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렉토리 JSP. 자, 이번엔 JSP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만 JSP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 이미지도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디렉토리 5개예요. 웹앱, 스태틱, 이미지스, 웹 INF, 뷰즈 폴더를 만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바티스를 써야 됩니다. 마이바티스를 쓰기 위해서 src 메인 리소시스 밑에 맵퍼즈를 추가해 주세요. 리소시즈 밑에 맵퍼즈요. 맵퍼즈.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클래스가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열어보세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자, 여기다가요 마이바티스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함수 2개 추가를 하시죠. 예, 그래서 설정 마이바티스 사용하기 위한 설정이죠. 예,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매퍼 경로죠. src 메인 리소시즈의 매퍼즈의 확장자가 XML인 파일들, 얘네들이 SQL 명령어들입니다. 네, 이렇게 세팅했고요. 자, 이제 웹 컴피그. 자, 지금 이 서버가 API예요. 네, 데이터만 공급해주는, 데이터 처리만 해주는 서버이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웹 컴피그인데요. 위치는 컴피그 패키지를 먼저 만드세요. 자, 위치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정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컴 이그젬플 백엔드에, 자, 여기 백엔드 프로젝트예요. 설문조사, 메모장, 방명록, 상품관리 4개를 앱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좀 약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패키지 이름 백엔드.config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웹 컴피그 클래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그 기능을 스프링과 뷰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MySQL 유저 계정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설문 테이블 문제 하나 추가하시고요. 응답을 저장할 테이블, 그리고 이 통계를 뷰로 만들 것입니다. MySQL에 들어와서 설문조사 테이블이요. 문제, 네, 답 1, 2, 3, 4 상태, 레코드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네, 들어갔고요. 응답 내용은 앤서 테이블에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뷰죠. 뷰 통계. 1번에 몇 명이 투표했고 몇 %다. 이거를 이제 통계로 만든 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DAO 작업을 할 텐데요. 네, 서베이. 자, 인터페이스랑 클래스 나눠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클래스에다가 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서베이 DAO고요. 패키지는 백엔드 밑에 서베이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백엔드 밑에 거기다가 DAO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랑 클래스 나누지 않았고요. 그냥 하나로 했습니다. 여기는 문제 레코드 셀렉트하는 코드고요. 답변 저장, 여기는 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rc 메인 리소시즈의 매퍼즈, 거기에 survey.xml로 만드는데요. 매퍼즈의 마이바티스 XML 매퍼고요. survey.xml입니다. 자, 그래서 매퍼 작업을 했는데요. 매퍼에서 문제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DTO를 안 썼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그래서 id고요. 리절트 타입의 맵을 썼죠. 그럼 이 레코드가 해시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시맵으로 넘어가면 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제이슨으로 바꿔가지고 처리할 것이고요. DTO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레코드 저장이고요. 레코드 저장은 일련 번호는 서브 쿼리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는 통계 이렇게 되는 거죠. 서베이 패키지예요. 서베이 패키지에 서베이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컨트롤러가 아니라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해주세요. 레스트 컨트롤러. 자, 이 레스트 컨트롤러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API 서버죠.
데이터를 보내줘야죠. 예, 데이터를 보내주는 컨트롤러라는 뜻입니다. 자, 컨트롤러 작업을 했는데요. 코드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우선 이 REST 컨트롤러 이게 뭐냐면요. REST 컨트롤러는 화면이 아니라 데이터를 리턴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컨트롤러 하면은 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컨트롤러잖아요. 근데 앞에 REST가 붙어 있으면 REST 컨트롤러 이 함수들은 데이터로 넘어가요. 아, 근데 컨트롤러에서도 데이터 넘길 수가 있었죠.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약에 REST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러면요. 이렇게 리턴하면은 데이터가 가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에러예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써요? 여기다가 리스폰스 바디 이걸 붙이면 됐죠. 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로 하고요. 리스폰스 바디를 붙여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서버는 API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없이 화면을 데이터만 처리해주는 서버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냥 얘를 처음부터 REST 컨트롤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리스폰스 바디를 안 붙여도 화면이 아니라 데이터를 돌려준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매핑을 할 때, 매핑할 때요. 그 리퀘스트 매핑하면 다 돼요. 리퀘스트 잘 모르겠으면 이 함수가 겟방식으로 호출될지 포스트로 호출될지 잘 모르겠다. 또는 두 가지 다 돼야 된다. 그런 잘 모르겠으면 리퀘스트 매핑으로 해도 다 됩니다. 되는데 이제 경고가 뜨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겟방식이면 겟매핑, 포스트면 포스트 매핑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겟매핑. 자, 이게 주소를 이렇게 했어요. API 서베이 뷰에 이거 문제 번호거든요. 밑에는 문제 번호.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문제 번호는 주소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이요. 그리고 자, 이거 셀렉트 쿼리가 실행되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해시맵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해시맵이 넘어가면 받는 쪽에서는 얘를 제이슨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포스트 매핑 저장만 하면 되는 거죠. 보이드. 자, 이거 통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서버를 켜보죠. 서버를 켜기 위해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실행시키면 되죠. 예, 실행해 봅니다. 자, 에러 없이 잘 실행됐죠? 그러면 로컬호스트 켜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안 나오죠. 주소가 안 맞으니까요. 자, 로컬호스트 주소가 뭐냐면 우선 우리 첫 번째 실습이 이거거든요. 여기요. 이 주소 있죠. 자, 이 주소를 URL 뒤에다가 붙여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저 서베이 IDX에 문제 번호 1번을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 API 서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Vue.js랑 스프링 부트랑 역할을 지금 나눈 거예요. 얘가 이제 프론트엔드가 되겠고요. 얘가 백엔드가 되겠어요. 네. 원래는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다 할 수 있죠. 근데 저거를 나눈 거죠. 이렇게 기능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호출할 거예요. 백엔드를. 그러면 저 스프링 부트에서는 Vue.js한테 데이터를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럼 데이터 받은 거를 여기서는 또 받은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바꿔가지고 화면에 반영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론트엔드 뷰에서 값을 보내면 또 여기서 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작업 분담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Vue.js에서 패치로 이 주소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방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리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제이슨으로 바뀌어가지고 화면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 쪽이 됐습니다. 서버 쪽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Vue.js에서 작업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들어가서 자, 이 CMD 여세요. CMD 열어서 이제 뷰 아까처럼 또 앱을 만들 겁니다. cd c의 뷰 change 디렉토리 뷰 create survey란 이름의 앱을 만들 것이고요. 네, 만들고 있죠. 네, 뷰 3에서 엔터 치면 됩니다. 네, 설치됐고요. 그러면 change 디렉토리 survey 그리고 뷰 라우터 깔아주세요. npm 뷰 라우터 설치하고요. 네, 설치됐으면 npm run serve 하면 이제 빌드가 되고 있고요. 켜졌습니다. 그러면 로컬호스트 8080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8080 하니까 이게 떴으면 세팅 잘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헤더 뷰를 만들 텐데 헤더 뷰를 지금 여기서 이거 있죠. VS 코드 클로즈 폴더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만든 C의 뷰에 서베이로 다시 오픈을 해야죠. 클로즈 폴더 하고요. 네, 오픈 폴더 C의 뷰에 서베이로 폴더를 여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 폴더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src의 컴포넌츠가 있죠. 컴포넌츠에 새로운 파일 헤더 뷰 만드시고 거기 코드 작성하시면 됩니다. 헤더에 들어갈 URL입니다. 네, 여기 이제 설문 이제 문제가 뜨고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표시될 거고요. 라디오 버튼이 지금 똑같으니까요. 라디오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라디오 버튼 값. 자, V모델이 있어야 태그의 값이 변수에 바로 들어가죠. change 이벤트 발생하면 함수 호출하세요. 체크드는 기본 설정 값이고요. 그러면 라디오 체인지 함수가 여기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값이 바뀌면 현재 이 밸류가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버튼 누르면 저장, 인서트 함수 호출할 거고요. 그럼 일단 처음에 이 마운트 페이지가 다 로딩이 되면 뷰 함수 호출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불러와야죠. 여기가 이제 문제를 불러오는 코드예요. 문제를 이제 불러오는데 패치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패치가 일단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또 많이 쓰는 기능이 엑시오스라는 것도 있어요. 엑시오스라는 건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패치는 다 통하니까요. 얘는 설치 안 해도 쓸 수 있고 엑시오스는 또 패키지를 깔아야 됩니다. 패치에서 백그라운드로 호출합니다. 아까 우리 봤죠? 이 데이터. 그러면 이게 이제 얘가 이 데이터잖아요. 이거가 이제 서버에서 보내준 값이 그게 이거죠. 얘가 이거죠. 그럼 그거를 제이슨으로 바꾸세요. 이거 스트링이거든요. 그러면 스트링을 제이슨으로 바꾸고 얘는 제이슨 데이터죠. 제이슨 데이터 받아온 거를 아이템 변수에다 담으세요. 그럼 아이템 변수에 담은 게 아까 여기에 찍힌 거죠. 문제가 찍힌 거죠.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 이제 다 번호 선택한 다음에 인서트 누르면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인서트에서 폼 객체 만들고, 그러니까 폼 쓰는 게 좀 번거롭죠. 우리 JSP에서는 폼 태그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폼 태그를 안 쓰고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폼 데이터에서 변수에다가 문제 번호, 또 내가 지금 선택한 번호 해서 인서트를 호출하는 거죠. 포스트 방식으로요. 그럼 여기에 이제 테이블에 저장이 된 다음에, 저장이 끝나면 서머리로 가세요. 이렇게 주소 이동시켰습니다. 서머리 서베이 뷰 작성하시죠. 그 1, 2, 3, 4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넘어오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이게 문제, 또 이거는 여기도 사실 제가 T 바디에다 다 적었는데요. 테이블 헤더 있죠? 헤드에다가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여기는 헤더잖아요. 테이블, 이게 정식 문법이에요. 테이블 헤더 T 바디, T 헤드, T 바디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반복문인데, 자, 반복문입니다. 테이블 로우인데 반복이죠. 여기가 앞에가 개별, 뒤에가 배열. 키 값은 이게 문제 번호죠. 문제 번호에 맞게 키 값을 설정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건이죠. 1번일 때는 1번, 2번일 때 이렇게 쭉 하고요. 이거는 이제 쿼리에서 날아오는 값이니까요. 아직 우리가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현재.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처음에 뷰, 패치, 마운티드 되면, 자, 여기요. 마운티드는 그 로드가 완료됐을 때죠. 그러면 뷰, 이거 뷰는 문제 정보가 되겠고, 얘는 그 설문 통계 정보가 되겠어요. 두 개, 쿼리를 두 번 날리는 거예요. 서버에 두 번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문제 호출, 아까 했죠? 문제 호출하는 거. 문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 통계를 호출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요. 얘를 해보면 자료가 지금 없어요. 투표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자, 폴더를 src 밑에 라우터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폴더 라우터, 거기에 index.js, 그래서 index.js, 이제 URL 패턴 정의하는 거죠. URL, 여기가 화면 이렇게 정의하고 내보냈습니다. 액정뷰 열어서요. 화면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액정뷰 여기 똑같으니까요. main.js. 자, 그럼 이제 이 뷰를 껐다 켜야 됩니다. 한번 껐다가 켜시고요. 그럼 빌드가 이제 되고요. 로컬호스트 8080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투표를 하면은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와요. 다시 돌아가서 투표하고, 여기까지 나오면 잘 되는 겁니다.